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나는 안 그럴까 하신 분들 계신가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왜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분 곁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투와 태도의 마법. 먼저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 준호야. 언제 이렇게 훌쩍 컸니? 72세 김할아버지가 30대 후배 직장인 준호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준호는 조금 어색해하며 인사를 건넸죠. 그래, 그래. 요즘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나도 젊을 때 그랬거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그런데 말이야. 김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바쁘더라도 건강 챙기는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뭐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너희 같은 젊은 친구들이 몸 상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 준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요즘 몸이 좀 피곤했는데, 그럼 안 되지. 이따가 시간 되면 할아버지가 아는 좋은 보양식 집 하나 있는데 같이 가서 든든하게 한 끼 하자. 어때? 정말요? 그럼 제가 계산은 아니야. 아니야. 할아버지가 낼 거야. 젊은 친구가 뭘 내? 대신에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해줘.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뭔지 궁금하거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김할아버지의 말투에는 강요도 없고 위압감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이 있죠.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함께 하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조로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더 많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경험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고 따뜻함으로 포장해서 전합니다. 이 겸손함이 주는 놀라운 힘.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 모임 장면을 들여다봅시다. 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67세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저도 젊을 때 회사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 시계를 보기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그때 70세 이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정말 축하해요.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아, 이 할머니도 아드님이 의사시라면서요? 요즘 병원 경영 어떠세요? 이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유, 뭐려. 그냥 동네에서 작은 병원 하나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젊은 의사들이 워낙 훌륭해서 저희 아이는 그분들한테 배우느라 바쁘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리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요. 에이, 할머니 또 겸손하게. 그런데 정말 며느리분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글쎄요,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며느리가 착해서요. 아, 그런데 김씨 댁은 손자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요즘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이 할머니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랑 그렇게 잘 지내는 비결이 뭐예요? 젊은 주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먼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더 잘 알잖아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고 살림하는 방식도 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같은 성취를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함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함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분은 저렇게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도 겸손하시네라며 존경하게 되죠. 겸손함은 나이가 주는 권위를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3. 자연스러운 배려의 힘.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65세 정할아버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젊은 여성이 힘들어하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죠.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임신부는 사람들에 밀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임신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임신하셨네요. 먼저 타세요. 아가 배고파 하겠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임신부가 당황하며 사양했죠. 뭘 괜찮아요. 우리 딸도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참 힘들어 했거든. 자, 여기 앉으세요. 정할아버지는 임신부를 버스 안쪽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거운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쌀포대 옆에 서 있을게요. 혹시 할머니가 밀릴까봐. 할머니는 저기 손잡이 잡고 계세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학생은 정할아버지의 쌀포대를 들어주겠다고 나섰죠.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뭘 들어. 할아버지가 이 정도는 들 수 있어. 대신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시험 기간이지.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을 보면 알지. 우리 손자도 대학생인데 요즘 밤새 공부하더라고. 건강 챙기면서 해라. 몸이 최고야. 임신부가 정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할아버지가 기도할게요. 버스에서 내릴 때 여러 사람이 정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정할아버지의 배려는 억지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불평 대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젊은 세대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4. 끝나지 않는 자기 개발의 여정. 새벽 6시 동네 공원입니다. 69세 최할머니가 운동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30대 직장인 민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민수야. 너도 운동하러 나왔구나. 요즘 어때?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보고 운동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거든요. 그래, 정말 할머니가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 그런데 민수야, 요즘 나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뭘 배우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거. 손자가 가르쳐 주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어제는 우리 운동 모임 사진을 예쁘게 편집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 우와, 정말요? 저도 사진 편집 어려워하는데.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손자한테 배운 거지만. 이때 50대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올려주신 사진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아, 그런데 김 씨, 지난주에 말씀하신 책 읽어봤어요. 82년생 김지영 말이에요. 어머, 정말요? 어떠셨어요? 참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예쁜 아가. 안녕 서준아. 최할머니가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어제 서준이가 할머니 얘기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영어로 인사해줘서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 할머니가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 서준이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 할머니도 서준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서.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회사 일 핑계로 뭘 새로 배우는 걸 미뤄왔는데. 나이는 핑계가 안 돼, 민수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말이야. 최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야. 젊어지는 기분이고. 할머니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저도 이번 주부터 중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최할머니는 나이를 핑계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 합니다. 그 모습이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울 것도 없다. 젊은 사람들 따라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는 긍정의 힘. 병원 대기실입니다. 71세 장할아버지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같은 또래의 남성이 앉아 있죠. 참, 나이 들면 병원이 집이야.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옆 남성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야. 장할아버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복이요? 응.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아프면 그냥 참고 사셨잖아. 지금은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 그리고 건강보험도 있고. 이때 간호사가 나와서 장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장민재님, 진료실로 오세요. 잠시 후 장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지만 곧 평상시대로 돌아왔죠. 옆에 있던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당뇨 수치가 좀 높아졌대. 약도 바꿔야 하고 운동도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걱정이네요.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은 당뇨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이때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당뇨 교육 받으러 오셨다면서요? 교육실이 이쪽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혹시 당뇨 환자들이 같이 운동하는 모임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매주 수요일마다 당뇨 환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걷기 운동하세요. 참여하실래요? 그럼 좋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보통 처음 당뇨 진단 받으시면 많이 우울해 하시는데, 우울해한다고 병이 낫나? 차라리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해지자고 생각하는 게 낫지. 그리고 말이야, 장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잖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이겨내면 되지. 옆에 있던 남성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혈압 조금 높다고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처음엔 누구나 그렇지. 나도 처음엔 걱정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일찍 발견한 게 오히려 다행이야. 몰랐으면 더 큰일 날 뻔했잖아.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치료도 더 잘 될 거예요. 긍정적인 환자분들이 회복도 빨라요. 그래. 그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네. 아, 그런데 간호사님, 당뇨 환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 요리법 같은 거 배울 수 있는 곳 있나요? 집에서 아내랑 같이 해보려고요. 와,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영양사 선생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요리 교실도 있어요. 장할아버지가 대기실을 나가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그의 밝은 인사에 대기실 분위기까지 밝아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할아버지는 나쁜 소식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6.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관점. 자, 여기까지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말투와 태도, 겸손함, 자연스러운 배려,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 능력이 쇠퇴하는 것,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걱정하죠. 하지만 정말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나이 듦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지혜의 축적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쌓은 경험은 그들만의 보물이죠. 하지만 그 보물을 자랑거리로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베풀매 계절입니다. 젊은 시절 받은 많은 도움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나도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감 가는 어르신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말할 때 해라, 마라 대신 함께 해보자를 사용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어도 표현 방식이 바뀌면 듣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해 주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최악이야라는 말 대신 기회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섯째, 매일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배려를 베풀어 보세요. 문 잡아주기, 짐 들어주기, 따뜻한 인사 건네기 등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답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진정성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마음을 엽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어요. 문제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고 불평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나이를 지혜로 경험을 자유로 바라보고 활용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죠. 마지막으로 실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 된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65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우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 갑갑하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한글을 못 읽는 외국인 며느리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병원 갈 때 한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만 가르쳤는데 며느리들이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자신들 나라 음식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래요. 지금은 매주 2번씩 모여서 서로 언어도 가르치고 요리도 나누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있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 음식도 배우고 간단한 외국어도 배우고 남편 살아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20대든 70대든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할 뿐이죠. 젊을 때의 매력이 외적인 것들에 많이 의존한다면 나이 들어서의 매력은 내적인 깊이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